울산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쯤 울산을 관통할 걸로 전망됩니다. 흰남노는 초속 60m의 거센 바람과 4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역대급 태풍입니다. 울산에 큰 피해를 줄 걸로 점쳐지는 가운데 UBC는 각 지역 CCTV 영상과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6년 전 울산에 물폭탄을 안겼던 차바를 비롯해 울산에 큰 피해를 끼친 태풍들을 되짚어봤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과 동구 출신 지방의원들이 울산 시민 전체를 위한 연포산 터널 완전 무료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는 공약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늘 울산 시민과 함께 더 큰 행복을 키워갈 시간. 울산사랑 대표기업 SK이노베이션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시시각각 위력을 더해가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울산에 최근접할 걸로 예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뉴스는 태풍 흰남노 관련 뉴스 특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 흰남노의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이선아 기상캐스터. 네, 현재 태풍 흰남노는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를 향해 본격 북상 중입니다. 변함이 없는 건 엄청난 위력이라는 건데요. 강풍 반경이 430km에 달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자정쯤 제주 서귀포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내일 새벽 경남 해안을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울산은 오전 7시쯤 태풍과 가장 가깝겠는데요. 태풍 반경이 워낙 넓어서 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비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울산에는 오늘 밤 11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기차가 탈선하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돌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만조시기와 겹쳐 폭풍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조시각과 태풍이 겹치면서 내일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점차 울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가장 근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남구 장생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은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남구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후 내내 비가 몰아치다가 지금 잠시 잦아든 상태인데요. 저녁부터는 바람도 점차 거세지면서 태풍이 가까워지는 걸 실감하게 했습니다. 울산은 현재 강풍주의보와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11시부터는 태풍 경보로 격상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중구 태화시장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인들은 차수막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소방당국은 배수를 돕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역대급 태풍의 북상에 기업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수출 선적부두에 있던 차량 5,000대를 안전지대로 옮겼고 현대중공업은 건조 마무리 단계인 선박 9척을 서해안으로 피항시켰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석유화학 기업들은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 입항을 중단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일 하루 전체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울산을 오가는 항공편 16편도 결항됐고 둔치 주차장과 산책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두겸 시장도 울산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시시각각 북상하는 태풍의 예상 경로를 점검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재해 취약 지역의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7시쯤 강한 세력으로 울산의 30km 지점까지 가까워지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60m인 거센 바람을 동반하겠는데요. 태풍과 함께 내일 낮까지 울산은 100에서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남구 장생포항에서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네, 이선아 기상캐스터 그리고 김예은 기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내일 아침 울산에 역대급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울산시 재난 CCTV를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울산 주요 지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태화교 일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태화교를 비추는 CCTV를 통해 태화강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들은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항상 태화교 수위를 체크하는데요. 네. 태화교가 태화강에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위가 4.5m가 되면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5.5m가 되면 홍수경보가 발령되는데요. 현재 오후 8시 기준 수위는 1.32m로 3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5시쯤에 비해서는 물살이 빨라진 게 보이네요. 네, 현재 CCTV 화면을 통해서도 물살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듯 아직 여유가 있지만 태풍 흰남노가 울산에 최대 400mm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에는 최고 수위 5.66m를 기록한 적이 있어서 시민분들은 하천 주변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모습도 궁금한데요. 한번 CCTV 화면 볼까요? 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우려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16년 차바 당시 침수된 지역에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화면을 보시면 빗줄기가 때때로 카메라 렌즈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침수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가정원은 앞서 봤던 태화교 수위가 4.3m에 이르면, 즉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전에 침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다 침수 빈도를 줄이기 위한 홍수 방어벽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서 국가정원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침수 피해가 상당했던 태풍 차바 당시 피해가 좀 심했던 곳 CCTV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지금 CCTV를 통해 보이는 곳은 대암댐 아래에 있는 반천 현대 아파트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울산을 강타했을 때 한 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 대가 침수된 곳인데요. 현재 강수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폭우가 내리면 거의 만수위에 육박한 대암댐의 방류량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곳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 주민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UBC 재난방송 유튜브 지금 막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내려왔는데 네. 댓글로 바다 쪽 상황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태풍이 더 가까워졌다는 네.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구 어물동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점점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내일 새벽 4시 22분이 만조 시간인데요. 만조 시각과 태풍의 근접 시기가 겹치면 큰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월파, 해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은 출입을 자제하시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배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자, CCTV 화면 좀 보셨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 좀 대피를 미리 해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급 강한 세력으로 몰려오는 이 태풍 흰남노의 북상. 철저한 대비로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겠습니다. 네, 울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들 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 한 채가 강물에 떠내려가다 교량을 부수고 두동강 납니다. 강물이 범람한 태화강변은 차량들의 윗동만 간신히 보입니다. 급기야 시민들은 급류에 고립되고 불어난 물에 손을 쓸 수 없는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동원합니다. 물바다로 변해버린 아파트 단지엔 차량 수백 대가 침수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광경을 언제 보겠습니까? 아이고야, 저 좀 봐라. 차 떠내려간다. 아이를 업고 가까스로 대피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강한 물살에 몸을 피해 아슬아슬 트럭 위로 올라가는 시민.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중구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차바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서야 물러났습니다. 2005년 태풍 나비는 62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공사장 작업자 1명이 실종됐고 65세대가 침수돼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구 병영성 등 옹벽 곳곳이 무너졌고 전선도 끊어져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959년 사라호는 초속 85m의 강풍으로 울산을 관통했습니다. 무너진 전신주, 철로 위에 주저앉은 사람들, 침수된 도심이 전국적으로 98만 명의 이재민과 2,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던 당시를 실감케 합니다. 폭포와도 같은 비바람으로 풍년을 예상하던 경상남북 평야는 일시에 진흙의 벌판으로 화하고 말았으며 철로가 끊어지고 무수한 건물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발생한 태풍 가운데 울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건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6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2016년 차바였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차바보다 세력이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측돼 긴장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예, 태풍 흰남노가 사실상 울산을 관통해 큰 피해를 입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UBC는 각 지역 CCTV 영상과 피해 상황 등 재난 방송을 오늘 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난 방송은 유튜브 채널 UBC 울산방송 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 UBC 뉴스 또는 UBC 톡으로 제보 영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소방본부는 태풍 북상 시 119로 긴급 피해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비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과 단순 신고, 상담 등 비긴급 신고는 119가 아닌 110으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 119 종합상황실은 신고 폭주에 대비해 신고 접수대를 평상시 16대에서 최대 51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동구 출신의 의원들이 울산 시민 전체를 위한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빨리 해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는 공약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진된다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2015년 개통 이후 소형차 기준 500원의 통행료를 받아온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지난 4월 울산시는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부터 통행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료를 8대2의 비율로 울산시와 동구가 분담하고 분담을 거절한 4개 구구는 통행료 무료화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김두겸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형평성을 위해 울산 시민 전체에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무료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울산시는 통행료 무료화는 5개 구군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현실론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동구 출신 정치권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화 불발이 우려된다며 구군 분담금 없는 완전 무료화를 촉구했습니다. 각 구군 분담금 없이 전액 시 부담을 통한 완전 무료화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김두겸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부담은 말이 백몇십억이지 적은 거 아니에요. 울산 시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동의는 충분히 안 됐겠어요. 연포산 터널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 원가량. 조례제정과 운영사와의 협의도 거쳐야 해 울산시는 빠르면 내년 이후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중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용길 중구청장과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오늘 태화, 우정 등 전통시장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상인들도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오늘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음 근린공원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시민공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야음 근린공원은 공해 차단 녹지로의 기능이 필요하고
석유화학공단으로부터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택단지로 적합하지 않아 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LH공사에도 사업 변경 동의를 구했고 국토부의 후속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 송정동에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50억 원을 들여 북구 송정동에 건축 연면적 4,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이달 안에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복지관은 울산 지역 노인복지관 중 최대 규모이며 완공되면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모두 15곳으로 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318명 감소한 1,3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501명, 5.77%포인트 감소한 반면 졸업생은 169명, 9.42%포인트, 검정고시 합격생은 14명, 6.97%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 이는 서울 상위권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 증가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분석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라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